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울릉군수 후보로 정성환 예비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정성환 예비후보는 전 울릉군 의회 의장을 지냈고 이번 당내 경선에서 50.13%를 득표했습니다. 한편 경선에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는 중앙당과 경북도당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김병수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당원 선거인 명부에 무소속 출마로 탈당한 새 4명이 포함됐다며 탈당한 이들이 참가한 당원 선거 여론조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승호 예비후보가 사퇴했습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후배 정치인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오늘로 예비후보를 사퇴한다며 문충훈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로 했다며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의 문 후보 지지 선언은 포항을 부끄럽게 하는 합종 연행의 구태 정치이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거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 방식으로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합니다. 포항시민소리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덕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조작 불법 문자를 보관 중인 증인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며 국민의힘 중앙당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 측근들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컷오프 재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정당이 없다고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불법 문자를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불법 문자를 보관 중인 A씨에게 이강덕 후보가 직접 전화해 강요성,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후보는 통화 상대가 오래된 지인으로 선거 기간 자신을 적극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통화했을 뿐 강요나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며 시민단체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주시 의원 비례후보 1번으로 이강희 후보를 선정한 가운데 후보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우 안강 강동 당원협의회장은 최근 경북도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강희 후보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모 정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석산 개발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배경에는 당시 주민 반발이 심했던 안강읍 폐기물 매립장 사업과 관련된 의혹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주시 의원 비례 후보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희 후보는 석산 개발업자와는 오랜 지인 사이로 당시 받은 돈도 모 정당과 관련된 선거운동에 사용됐을 뿐 사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는 안강읍 일대 폐기물 사업과 관련해 본인이 오랜 기간 반대 운동을 펼쳐온 당사자라며 폐기물 사업과 관련된 의혹 제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 농촌에선 일손 부족이 극심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조치가 완화돼 지자체마다 계절 근로자 도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베트남 꽝빈성에서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농가 경영주가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농가 경영주는 반가운 마음에 통역 어플까지 동원해 대화를 시도합니다. 애기는 몇 살이에요? 13살. 13살? 많이 컸네. 영주 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계절 근로자 41명을 도입했습니다. 영농철 5개월 동안 28개 농가에 배치돼 농사일을 돕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못 온 것이 2년이 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게 되어서 이제 그 노동력 해소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가에선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농번기 하루 8만 원 정도였던 품삯은 13만 원까지 올랐고
아예 농사 규모를 줄이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견 국가에서도 방역이 완화되고 국내에서도 자가격리가 면제돼 계절 근로자 도입이 재개되면서 농가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시골에는 인부가 인력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농가의 일손을 도와준다 하니 무한히 기쁘고 고맙습니다. 봉화구는 이르면 이달 말, 영양구는 다음 달 중 베트남 근로자 100여 명씩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지침을 통해 외국 정부가 근로자로부터 귀국 보증금을 받거나 근로기간이 끝나고 귀국하지 않으면 본국의 재산 일부를 추징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보다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탈했으니까 그러면 페널티 받는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그러나 인력난 해소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상반기 법무부가 배정한 외국인 근로자는 경북 12개 시군에 1,600명 정도. 파견 국가의 사정에 따라 파견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잦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 시스템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97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600명, 경주 223명, 울진 37명, 영덕 36명, 울릉 3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었고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24.1%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53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과제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선정됐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디지털 축제 콘텐츠 개발 분야에 선정됐는데 최대 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온라인 해외 관광객 유치까지 글로벌 축제로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VR, AR, XR 등 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국제 불꽃쇼, 해외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 온라인 퍼레이드 등으로 포항국제불빛축제만의 차별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취소 및 축소 운영됐는데 올해는 9월 23일부터 4일간 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립니다. 포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에 발맞춰 지방비를 지원합니다. 포항시 소재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1,033개소, 태양열 110개소, 지열 15개소를 보급 지원했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쯤 울진군 울진읍의 한 공사장에서 1톤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2m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20대 남성 A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미숙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